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만찬에 참석했던 차 씨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우 차은우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Why don't you tell our guest a little more about yourself? 이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으로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차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세했는 내역이 200억이면은 소득은 도대체 얼마일까? 뭐 이런 그 상식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봤더니만 그 기존에 있던 그 본인의 기획사에서 세금이 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대 한 45% 정도 나오니까 이거 좀 대책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결국 본인의 부모님 명의로 한 이 법인을 한번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운 법인이 이런 그 연예 기획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기존에 있던 그 지금 대행사에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계속 발급하고 3, 4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세금세, 어떻게 보면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고 실제 이게 오늘 그 최근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지만 실제 조사를 받은 것은 작년 그 서울지방경찰청 4구에서 그 2025년 봄에 이런 네네. 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4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결국 허위의 어떤 그 가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에 이익을 빼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차은우 씨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뭐 문제가 되고 있는 A 법인의 경우에는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차은우 씨가 소속돼 있는 기획사가 판타지오라고 하는데 그 판타지오 대표가 그동안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예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모친이 직접 엔터테인먼트사를 직접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탈세를 위해서 실체 없이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차은우 씨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차은우 씨 측은 모친의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가 강화도의 한 식당인 걸로 나타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직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업무를 해야 그 자체로서의 어떤 법인으로서의 어떤 실체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세무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 그 모친의 명의로 된 그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니고 뭐 사실은 지금 뭐 K-팝 스타건 이른바 얼굴 천재라고 하는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이나 전 세계로 확대를 하는데 이 회사 주소가 다른 곳도 아닌 차은우 씨 부모님이 운영하던 이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장어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도 장어집이어도 한켠에 어떤 연예 기획사 관련되는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가봐도 그런 연예 기획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무실도 없었다라는 그런 지금 실사 결과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달에 법인을 설립해서 계속 이와 같이 그 강화도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서야 주소를 서울시에 있는 강남구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법적 다툼을 할 때 과연 이와 같은 그 모친 명의의 어떤 그런 법인의 실체가 있는지 이 부분이 향후의 어떤 법적 투쟁의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차은우 씨 측은 200억 원이 넘는 추징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 이에 불복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차 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난 다음에 과세전 적부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죠. 예. 지금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그 납세 결정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네. 이러한 적부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무당국 차원에서 이러한 심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은우 씨 측에서는 이 해당되는 그 매니지먼트 업체가 실질적으로 차은우 씨와 관련된 그런 업계 관련된 일을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아마 입증을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네. 뭐 소명자로 어떻게 차은우 씨를 관리해 왔는지,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과세전 적부 심사라는 절차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 단계에서는 과세 당국이 이미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새 아이가 고립되자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한 40대 어머니가 화제입니다. 상당히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40대 여성 어머니라고 하세요. 네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후 한 5시쯤에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막내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막내의 예. 경우에는 함께 대동한 상태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첫째가 7살이라고 하는데 되게 대견한 것 같아요. 7살짜리 첫째를 통해서 나머지 아이들은 집으로 올려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차자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 주차를 하고 다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문틈사이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해요. 현관문은 열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박한 상황임을 즉각 인지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배관을 통해 가지고 윗집 주민의 도움을 받았죠. 예. 배관을 통해서 아랫집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금 안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 신고를 통해서 급히 구조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3명의 아이들이 먼저 집에 들어간 사이에 이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완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아파트의 안에 있는 전열 기구가 쓰러지면서 네. 밑에 있던 층간 소음 방지용 그 두꺼운 매트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특히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연 소재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불이 확대됐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명확한 그 최종적인 결과는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온 가족들이 건강상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